한국일보 서화숙 선임기자와 만나세요. 그의 논지는 정직하고 행간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습니다. 서화숙 3분 칼럼. 안녕하세요. 서화숙입니다. 날씨도 화창했던 2014년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여객선에 탄 승객 30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중 81명은 아직 시신조차 못 찾고 있습니다. 선장과 기관사, 항해사 등 선원은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검찰이 조사해보니 기름값을 아끼고 화물을 많이 실어 수입을 늘리려고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가장 바닥에 싣는 물, 평형수를 1000톤이나 덜 담고 그 위에 화물은 규정보다 많이 실었습니다. 언제든 배가 기우뚱하는 사고가 날만 했습니다. 이런 부정이 가능했던 것은 수많은 감독기관이 돈으로 얽혀 불법을 눈감아줬기 때문입니다. 세월호가 물에 빠지는 사고는 해운사와 감독기관, 정부가 합작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고 이후입니다. 오전 8시 52분에 배에 탄 단원고 학생이 제일 먼저 신고를 했고 9시 반에 해경이 현장으로 왔습니다. 출동이 늦었지만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승객이었던 고등학생이 마지막으로 카톡을 보낸 시간이 오전 10시 17분입니다. 학생들이 움직이지 말라는 선내 방송을 들으며 기울어가는 배 안에 앉아있는 동영상을 혹시 보셨나요? 기우뚱하는 게 아무래도 미심쩍어 나가려다가 움직이지 말라는 선내 방송에 다시 말을 듣는 아이들의 모습이 거기 다 담겨 있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서로 챙겨주고 엄마 생각나 하니까 살 건데 뭘 그래 하며 서로 격려하고 농담도 던지고 그렇게 밝고 순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7분 동안 배 안에 있는 아이들 누구도 구조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눈에 보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제치고 선장 일행을 제일 먼저 구조한 것을 시작으로 배 밖으로 나온 사람만 구조했습니다. 배 안에서 승객이 유리창을 두드리는데도 탈출을 돕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카톡 시간인 10시 17분 직후 물로 빠졌다면 오후 1시 17분까지는 살아있었습니다. 당시 그곳 수온이 12도 정도였습니다. 물에 빠지면 체온이 떨어져서도 3시간 정도밖에 못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도 3시간이라면 오후 1시 17분까지는 살아있었다는 말입니다. 해경이 도착하고도 3시간 47분 동안 승객을 살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경은 어땠나요? 9시 30분에 도착했지만 38분에야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해경 구명정은 20분 이상 배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창문을 깨려고도 하지 않았고 배 안에 들어가 밖으로 탈출하라는 안내도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10시부터 10시 반 얼음에 소방방재청 소방헬기 11대가 도착했습니다. 9시 반에 출발했으나 일부는 전남지사가 자기를 태우고 현장으로 가라고 해서 10시 5분에야 재출발해서 늦었습니다. 어이없는 이유로 현장이 늦었지만 그때도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경의 반대로 구조작업에 참여도 못하고 고스란히 되돌아갔습니다. 미군 구조 헬기도 2대가 왔습니다. 155km 떨어진 곳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던 미군 항공모함에서 MH-60기 2대가 오전 11시 58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도 승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돌려보냈습니다. 해군의 해난구조대가 낮 12시 4분에 도착했습니다. 최정예 잠수요원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뛰어난 해난구조 전문가들입니다. 물속에 들어가 유리창도 깨고 빠진 사람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승객들은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해경의 반대로 구조작업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진도의 어민들이 사고 현장을 보고 배를 타고 구하기 위해 달려갔으나 전원 구조가 됐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시간은 오전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입니다. 가장 줄여 잡아도 47분, 길게 잡으면 3시간 47분이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해경이 아닌 곳은 구조에 참여하지 못했고 해경은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안 했을까요? 심지어 해경은 제일 먼저 구출한 선장을 숨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사고가 아닙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부패한 정부가 저지른 청소년과 시민 살해입니다. 그리고서 대통령이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을 사나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그 앞에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고 덧붙인 것을 사과라고 주장합니다. 22조 원을 4대강에 쏟아부어 환경 파괴를 하고 국정원이 정치 개입까지 저지른 분별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조차도 잘못이 크다 싶으면 춘추관에서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하고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끝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국무회의장에 앉아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로 시작하는 게 어떻게 국민 사과입니까? 대국민 사과 이전에 유족을 만났을 때 사과해야 합니다. 안 했습니다. 되려 유족이라는 사람은 무릎 꿇고 대통령은 바라보는 이 기괴한 장면만 보였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얼른 내려가 일으켜 세우면서 제가 죄인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외면하고 분향을 가서는 엉뚱한 할머니를 데려다 놓고 유족인 척 위로하는 사진이나 배포했습니다. 그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무릎을 꿇은 유족은 진짜 유족입니까? 302명 사망자 가족뿐 아니라 온 국민이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고 소구름을 우는데 이런 쇼를 하는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성이나 있긴 한 겁니까? 도덕심을 떠나 능력만이라도 물어봅시다. 2003년 이라크전으로 사망한 미군이 139명입니다. 전쟁도 아닌데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국민 302명을 죽게 만든 이 정부는 과연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정부를 위기가 닥쳤을 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정부를 통솔할 능력과 책임감이 있습니까?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고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못이 터지면 총리에게, 장관에게, 청장에게, 해운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데에서도 대통령은 책임자 자격을 잃었습니다.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신중하게 거취를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서화숙이었습니다.